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입니다. 오늘은 저의 다이어트 Q&A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제 다이어트 과정 또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고 이 질문들 쭉 정리한 거를 바탕으로 주제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100일간 약 3달간 63.8kg에서 53.2kg 총 10.6kg을 감량했고요. 또 남편 경수는 75kg쯤에서 시작해서 총 8kg을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끝난 D-Day 때 커플 바디 프로필 촬영을 했습니다. D-Day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지금은 53.6kg으로 유지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운동하는 거 너무 싫어했고 운동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 음식 조금씩 먹으면서 유지어터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평생 저렇게 살지? 거의 막 치를 떨면서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나를 치를 떨게 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제야 좀 본질을 알게 됐달까요? 처음에는 살찐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더 이상 나한테 맞는 예쁜 옷이 없는 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이어트, 건강관리 이런 게 왜 중요한지 진짜 몸소 깨닫게 됐고요. 어쨌든 다이어트 시작하기를 정말 잘한 것 같고 3달간 다이어트 이어오면서 깨달았던 많은 것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인바디 수치를 체지방량은 23.3에서 12.2kg 총 11kg 넘게 빠졌습니다. 골격근량도 21.8kg에서 23kg로 약 1kg 정도 증량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체지방률이 36.5%에서 23%까지 떨어졌습니다. 체지방은 10kg 이상 빠지고 근육량은 1kg 이상 늘어난 나름 이상적인 완벽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저의 다이어트 방법을 일단 결론부터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 식단과 운동을 병행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철저하게 챙겨서 3끼를 나눠 먹었고 하루에 한 끼 간식도 먹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하루에 150g 이하 정도로 줄였고 단백질 섭취량은 90에서 95g 이 정도를 잘 지켜서 먹었어요. 흔히들 닭고야라고 하죠.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닭고야만 먹는 식단이 아니라 여러 음식 찾아서 맛있게 골고루 잘 먹었습니다. 운동은 PT 선생님과 웨이트 그리고 유산소, 홈트 요거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주 6회 운동을 했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진짜 사람의 몸은 과학이다. 다이어트 첫날 사진을 찍으면서도 내가 진짜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사진도 며칠 후면은 다시 지워지겠지? 저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사실은 실패할 줄 알았어요. 많이 빼더라도 4, 5kg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10kg 이상 빠지고 나니까 일단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 진짜 되는구나. 진짜 끈기 없고 운동 싫어하던 내가 이렇게 바뀐 거면 솔직히 못할 사람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했으니까. 일단 다이어트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들을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다이어트 앱 뭐 썼는지 다이어트신이라는 앱이랑 인바디 앱을 활용했습니다. 제가 탄단지 잘 챙겨서 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그 영양 성분들을 다 외워서 3끼를 다 챙겨 먹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신이라는 앱에 자기가 먹은 식단 기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오늘 뭐 먹었는지 입력을 하나하나 하면서 탄단지를 얼마만큼 챙겨 먹었는지 오늘 하루 칼로리를 얼마나 먹었는지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신 이 앱을 적극 활용했었고 그리고 인바디 앱은 일단 내가 쟀던 그 인바디 데이터를 기록해놓고 내 목표가 얼마인지 설정을 해놓으면 당신이 탄단지를 얼마만큼 먹으면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는지 계산이 돼서 나와요. 인바디에서 짜준 대로 제가 챙겨서 먹었거든요, 탄단지를. 그렇게 2가지 앱을 활용했습니다. 초반에 버티는 법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쵸, 초반 한 일주일 정도도 사실 다이어트 이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어떻게 버텼냐면 처음에 확실히 먹는 양을 줄이고 음식의 질을 바꿨더니 한 3일, 4일 만에도 몸무게 변화가 바로 빡 오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2kg가 빠져있나? 그랬었어요. 사실 그게 실제 몸무게가 빠진 건 아니고 수분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를 떠나서 내가 63.8kg였는데 막 62 이런 숫자가 보이니까 재밌더라고요. 진짜 빠지네? 이러면서 초반에는 그 다이어트 재미를 좀 찾기 시작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덕후 기질이 좀 다분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하나둘씩 보게 되면서 다이어트 정보, 영양에 대한 것, 운동 정보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막 파고들면서 찾아다니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영상들 보면서 막 스스로 다짐도 하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되게 재밌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저를 좀 더 흥미롭게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초반에는 더
좀 빡시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채널을 봤는지 그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초반에는 그 단호TV의 습관성형 강의였나? 그거를 되게 열심히 봤어요. 다이어트라고 했을 때 드는 여러 가지 저의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 모두가 말하는 그 다이어트? 하다 많은 그 다이어트? 굶어야 되고 운동 죽어라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다이어트, 그런 선입견들을 좀 많이 깨준 정말 내용 좋은 강의들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운동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핏블리 그리고 히브뜸 채널에서 운동 정보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봤었어요. 헬스장 기구, 루틴, 사용법 이런 것도 보고 운동은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자세들 어떻게 잡는지 그런 것들 도움도 많이 받았고, 먹는 거에 대한 관심도 너무 많아져서 다이어트 한의사 소파님 영상에서도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피톨로지라는 채널에서 제가 진짜 되게 많이 배웠어요. 내가 알고 있던 다이어트, 건강, 운동 그런 상식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 선입견들을 깨준 채널, 여러분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런 것도 물어봐 주셨고, 비결이 총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바디 프로필이라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다는 거는 어쨌든 약속이잖아요. 나랑 남편이랑 약속했고, 구독자들이랑도 약속했고, 또 촬영 스튜디오, 미용실 이런 거 다 예약을 해놨으니까 그것도 다 약속이에요. 저한테 그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뭐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사진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남한테 피해 끼치기 싫잖아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날만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꽤 힘들지 않았던 식단. 저는 닭고야만 먹는 거는 진짜 지향했어요. 최대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안에서 맛있게 다양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먹고 싶었고 그렇게 해왔어요. 음식이 힘들었으면 저도 진짜 빨리 포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왔던 음식들은 제 인스타그램 다이어트 계정에 쭉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이어트 계정을 운영했던 것. 이 계정에 제가 매일매일 기록을 했고 또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분들 어떻게 하는지도 보면서 열심히 으쌰으쌰 다 같이 다이어트 하는 느낌도 받고, 제가 또 하루라도 사진이나 영상을 안 올리면 김혜주 왜 안 올리지?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었겠지만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무적으로 열심히 올린 것도 있었거든요. 네 번째로는 남편이랑 같이 다이어트를 했던 것 덕분이에요. 사실 혼자 다이어트 하면 뭐 가족이 앞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있거나 하면 무너지기가 너무 쉽잖아요. 감량식 같이 먹으면서 의외로 이것도 맛있네 하면서 같이 재미를 찾아가는 것도 있었고, 운동도 같이 했으니까 운동에 대한 수다도 떨고, 다이어트를 같이 한 사람이 있었던 덕분에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애플워치를 적극 활용한 거. 이제 애플워치에다 저의 목표 활동량 같은 거를 정해놓고 하루 동안 달성을 하지 않으면 이 애플워치가 계속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10,000보를 하루에 채우기로 했는데 오늘 저녁까지 못 채웠다 그러면 애플워치가 막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할 수 있으면 알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운동했던 것들 기록하고 내가 오늘 몇 칼로리 소모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 한 덕분에 더 운동도 챙겨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순간도 여쭤보셨어요. 하나가 딱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 완전 초반에 1주, 2주 이때쯤에 먹는 양을 확 줄였더니 저혈당이 온 거예요. 진짜 처음 느껴보는 피곤함이었어요. 잠을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밖에 안 잔 것 같은 피로감이 몰려오고 어지럽고 눈앞도 막 뿌옇고 뇌도 막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게 저는 음식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오늘 수면질이 많이 떨어졌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탄수화물을 비롯한 먹는 양을 너무 팍 줄여가지고 몸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야, 더 먹어 하고 신호를 보냈던 건데, 그 저혈당이라는 게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제 몸의 반응으로 느껴져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죠. 아, 진짜 먹는 게 사람한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적게 먹는 것만이 다이어트의 능사는 아니구나, 건강하게 잘 먹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검색도 되게 많이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 다이어트 첫째 주랑 두 번째 주 저혈당 왔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시작하고 며칠 만에 눈바디로 변화가 느껴졌는지, 저는 한 3주 차부터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배가 많은데 싶었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확실히 티가 났어요. 그러고서 2달쯤부터 진짜 눈에 띄게 좋아져서 다이어트 계정에 운동 영상도 항상 올렸는데
댓글도 그때부터 많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다음으로는 식단에 대한 질문들에 답을 해볼게요. 식단은 어떻게 짰나요? 저는 일정량의 탄단지를 3끼로 챙겨 먹었고 하루에 한 번 간식도 먹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섭취량이라는 게 키, 몸무게, 또 목표 체중, 목표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른 거거든요.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인바디 앱을 활용하시면은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탄단지 음식대로 구성을 해서 스스로 식단을 짰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다이어트 도시락도 있거든요. 그것도 자주 먹었어요. 그 탄단지 구성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귀찮을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탄수화물은 100g에서 150g 정도를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챙겨 먹었고, 단백질은 95g, 지방은 30g에서 40g 정도, 간식, 특히 당류는 뭐 아예 안 먹고 제한하거나 하진 않았고 하루에 20g을 넘지 않도록만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끼를 한번 짜볼게요. 그 햇반에서 나오는 바라현미밥 작은 공기라는 게 있거든요. 130g짜리. 그게 탄수화물이 40g이고요. 닭가슴살은 너무 지겨우니까는 생선구이로 하죠. 틸라피아라는 생선을 제가 자주 먹었어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그게 단백질 23g. 그리고 방울토마토 구운 거를 제가 좋아해서 그거 5개. 좀 성의 있게 챙길 때는 채소랑 샐러드도 먹었고요. 사실 포만감이랑 식이섬유를 위해서 채소는 몇 끼마다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짜서 3끼를 먹었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한 적게는 1100칼로리에서 많게는 한 1400, 1500칼로리 안팎으로 채워지는데 생각보다 배가 불러요, 여러분. 밥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뭐 김이나 김치, 진미채 이런 것도 조금씩 먹었거든요. 반찬이랑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도 모자라다, 더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날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음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트신 앱에다가 하나씩 기록을 해서 내가 오늘 얼마나 먹었는지 계산해가면서 그렇게 식단을 진행했습니다. 치팅데이는 없었는지. 네, 치팅데이는 따로 가지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2주 정도? 일주일에 한 번 했거든요. 2번 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식단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배부른 날도 되게 많았거든요. 막 먹고 싶어 죽겠고 막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가지고 더 이상 뭐 치팅데이를 챙기지는 않았어요. 진짜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탄수화물만 오케이 하면서 먹고 싶었던 거, 뭐 예를 들어 떡볶이나 파스타 이런 거 먹은 날은 있었고, 가끔 외식할 때는 주로 샤브샤브 메뉴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다 보니까 당연히 뭐 외식이나 배달 음식 같은 거는 거의 먹을 일이 없었죠. 그래서 진짜 식비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어떻게 참았나요? 이 질문이 솔직히 제일 많았어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을 두 눈 꾹 감고 참았다기보다는 아예 생각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다이어트 끝났다고 다시 와구와구 먹을 거 아니잖아요. 100% 요요가 오잖아요. 바꾼 식단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냥 꾹 참았어요. 뭐 특별한 비법 같은 게 있겠습니까? 그냥 꾹 참았죠. TV에 뭐 떡볶이나 돈가스 같은 거 맛있는 음식 나오면 에휴, 어차피 못 먹는 음식 하면서 그냥 단념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었죠. 근데 참다 보니까 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 치킨이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만약에 어제 저 치킨을 먹었든 안 먹었든 지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배가 고프겠지? 내가 지금 이 치킨을 먹어도 내일이면 또 똑같이 배가 고프겠네? 이렇게 먹고 그냥 사라져버릴 음식이고, 이 닭가슴살 먹고 배가 부르나 이 치킨을 먹고 배가 부르나 똑같이 배부를 텐데 이왕 내 몸에 집어넣는 거 깨끗한 닭가슴살이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 치킨을 못 먹는 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는데 이게 점점 저의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저 치킨 맛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살을 찌울 정도로 내가 원 없이 먹어봤으니까 이제는 좀 작작 먹어도 돼. 다음에 특별한 날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영양에 대한 것도 많이 알게 되면서 무겁고 맛있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들 있잖아요. 저 음식들을 먹으면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니까 예전에는 진짜 생각 없이 맛있는 음식 그냥 다 집어넣었다면 이제는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먹게 된 거죠. 그렇다고 지금도 뭐 그런 음식들을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런 음식은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라는 게 천천히 바뀌면서 먹고 싶은 음식, 자극적인 음식들을 좀 자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양 조절은 어떻게 하셨는지. 숟가락 넣는 게 잘 안 된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밥그릇이 다 비워지면 그때 식사를 끝내는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일단 밥 양부터 반 공기로 줄였어요. 뭐 어차피 탄수화물 양도 줄였어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방법이 저한테는 잘 먹히더라고요. 준비해둔 밥이랑 반찬들 맞춰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식사가 끝! 매일매일 그렇게 먹다 버릇하니까 자연스럽게 양 조절이 된 것 같습니다. 식욕 폭발했을 때
입이 심심하고 허기질 때 이겨내는 방법. 이런 류의 질문도 진짜 많았어요. 뭐 제가 생각을 바꿨다 뭐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입에 넣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당연히 있었죠. 특히 생리 때, 생리 다 와갈 때는 계속 제가 간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간식을 진짜 적극 활용했어요. 제법 맛있고 또 입 심심한 거 달래주는 괜찮은 간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틴볼스, 견과류, 단백질바, 현미나 뭐 귀리 같은 걸로 만든 간식, 닭가슴살 칩 이런 거를 한 봉지씩만 한정해서 먹었어요. 한 봉지 솔직히 너무 적잖아요. 한번 열고 몇 입 먹으면 순식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먹었냐면 일단 하나를 뜯어서 주방에다가 갖다 놔요. 그래서 뭔가 제가 입이 심심해서 주방을 들락날락 거릴 때마다 그 뜯어놓은 간식을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집어 먹었어요. 점심이랑 저녁은 공백 기간이 기니까 그때는 조금 더 집어 먹고 어차피 간식이라는 게 달거나 짠 거니까 한두 개, 두세 개만 먹어도 그 맛이 입에 꽤 오래 남거든요. 그렇게 야금야금 먹되 하루에 한 봉지씩 이렇게 양을 한정해서 그렇게 식욕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밤에 뭐가 먹고 싶다 이럴 때는 다이어트 아이스크림 있거든요. 그거를 꺼내서 대여섯 숟갈씩 그렇게 먹었어요. 특히 초코맛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일단 초코맛이 제일 맛있고요. 초코는 입에 꽤 오래 남아서 사실 몇 스푼만 먹어도 입에 단맛이 꽤 오래 남아있으니까 이게 식욕도 많이 가라앉혀 주더라고요. 근데 이 숟가락을 솔직히 못 놓을 것 같으면 그냥 안 여는 게 낫겠죠? 작은 숟가락으로 대여섯 숟갈 정도 먹고 멈출 수 있는 분께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도움되고 맛있었던 식단이 궁금하다. 3가지를 추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기본적인 식단인데 닭 안심살을 추천하는데 닭가슴살도 상관없습니다. 기름에 살짝 굽거나 F굽 하면 더 좋고요. 기름 절대 먹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냥 살짝 둘러서 굽는 정도로는 괜찮습니다. 굽내물이라는 곳에 가면은 굽내 볼케이노 치킨 있잖아요. 볼케이노 소스를 따로 병으로 해서 팔아요. 그거를 구운 닭고기를 콕 찍어서 드셔보세요. 굽내 치킨 굳이 시켜 먹을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물론 소스를 푹 찍어 드시는 거는 안 되겠지만 소스가 워낙 강해서 조금만 찍어도 맛이 확 나거든요. 그리고 두부 유부초밥. 밥은 반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두부로 채우는 유부초밥인데 유부도 사실은 단백질이거든요. 두부 유부초밥 진짜 배부르고 맛있어요. 그리고 밥 대신 달걀이랑 당근을 훨씬 많이 넣은 키토김밥. 이것도 진짜 자주 해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건강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다이어트 레시피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검색해보면. 특히 저는 책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속세 음식 못지않게 맛있고 또 가볍고 건강한 음식을 이 책 덕분에 많이 해 먹게 됐었는데요. 그 책 안에 있는 레시피 중에 또 최애는 백세 밥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낫또랑 김치, 오이, 고추, 밥, 들기름 재료로 만드는 건데 이것도 진짜 자주 해먹었고 참치 양배추 볶음밥, 사과 토스트, 새우 스리라차 리조또 이것도 많이 해먹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레시피는 그 책에 다 있고 이 책이 워낙 인기책이라서 어느 서점에서나 다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단백질 파우더나 보조제 안 먹으셨는지. 단백질 파우더는 도움을 받았고 보조제는 뭐 먹은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하루에 90g 이상의 단백질을 먹었어야 했기 때문에 뭐 밥 해먹기 귀찮거나 끼니를 놓쳤거나 했을 때는 단백질 파우더를 먹었어요. 단호 쑥산식이랑 메일두유 요거를 타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뉴트리코스트 프로틴 쉐이크를 사 먹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산 WPC 프로틴 쉐이크고 초코 맛이라서 되게 맛있습니다. 편의점 커피 편커는 어떻게 끊었나요?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셨나요? 네, 편커는 완전히 끊었어요. 저희 최애 음료였는데 네, 끊었습니다. 근데 커피는 계속 마셨어요. 저희 집 근처에 시럽 커피 진짜 맛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제 진짜 최애 카페거든요. 거기 커피가 진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어느 날 트레이너 선생님이 저한테 요즘 뭐가 제일 먹고 싶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마요 커피 진짜 너무 먹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정도는 그냥 오전에 반잔 정도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시럽 커피 반잔 정도 해봐야 당류가 막 10g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는 당류 이런 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정도 당은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에 시럽 커피를 반잔을 딱 마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생각날 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렇게 반잔씩 이거 지켜서 마시면서 나름 행복한 식단을 했죠. 근데 편커는 워낙 들어간 재료들도 복잡하고 성분도 좀 안 좋고 그래서 그냥 레시피 심플한 카페커피 정도로 만족하고 있어요. 단 커피는 하루에 반잔, 일반 라떼는 하루에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질문들 대답해볼게요. 하루 운동 루틴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셨습니다. 주 6일 운동을 했고 일주일에 2번 PT 선생님과 함께 웨이트, 그리고 3일은 제 개인 운동,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집에서 홈트로 운동을 하거나 똑같이 웨이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웨이트 끝난 후에 바로 유산소 운동을 했어요.
즉 유산소 운동은 그 웨이트 끝나고 매일매일, 그리고 토요일은 웨이트 없이 유산소 운동만 했었고 일요일은 완전히 운동 없는 날, 쉬는 날. 웨이트는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했고 유산소는 30분 정도만 했습니다. 유산소는 달리기랑 등산을 주로 했었고 비가 오는 날은 이제 뭐 홈트나 헬스장에서 트레드밀을 하거나 스테퍼 사이클도 가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플워치로 하루 총 활동량을 무조건 800칼로리 이상은 채웠습니다. 적게는 800칼로리, 많게는 한 1200칼로리까지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그 활동량을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요즘은 운동량이 그 다이어트 할 때만큼 그렇게 많진 않아서 한 700칼로리 정도 소모를 하고 있어요. 운동 새내기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 또 근력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운동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도 딱 이랬거든요. 운동 진짜 싫어했었고 뭐부터 해야 될지도 사실 몰랐고, 그래서 제가 운동 초반에는 이제 PT가 아니라 필라테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2번 필라테스 하고 나머지 3일을 제가 이제 집에서 혼자 홈트로 유산소를 했었어요. 운동이 진짜 너무 하기 싫었지만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이렇게 일을 벌려놨으니까. 일단은 홈트 땅끄부부 영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땅끄부부 그 전신유산소 운동 이런 게 20분에서 30분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고 아주 힘들지도 않은 운동이에요. 지금은 제가 아주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선생님이랑 운동하지 않는 나머지 3일은 집에서 그렇게 땅끄부부 영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몇 주 동안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이게 좀 덜 힘든 거예요. 순한 맛, 매운맛, 핵매운맛, 찐 핵매운맛 이런 식으로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데 맨날 똑같은 운동 하기 지겨우니까 그 레벨도 조금씩 올려보고 찐 핵매운맛 그것도 이제는 나중에 좀 덜 힘들더라고요. 다른 분들 운동도 한번 찾아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흥둥이 채널, 뭐 비타민 신진이, 스미홈트 이런 다른 채널들 영상도 골고루 따라 했어요. 영상이 여러 가지니까 지루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빅시스라는 채널에 완전 정착을 했죠. 이분 영상이 영상미도 좋고 엄청 진행도 깔끔하고 설명도 간결하고 음악도 좋고 운동 구성도 되게 좋고 무엇보다 빅시스 그 언니가 진짜 멋있어요. 45살 뉴욕에 사는 분이거든요. 아무튼 이 빅시스 채널에 푹 빠져가지고 요즘은 완전 홈트할 때는 빅시스 채널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쉬운 운동으로 홈트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조금씩 내 몸이 적응을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 때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방법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즐길 수 있는 법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동을 매일매일 안 하면 찝찝하다고 느낄 정도로 운동을 즐기고 있고, 그래서 많이들 여쭤봐 주셨는데 저도 처음엔 당연히 진짜 억지로 30분, 50분 겨우겨우 보내는 시기였고, 필라테스 이제 한 달 남은 거 끝나고 다음에 이제 PT 스튜디오로 옮겨서 웨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되게 억지로 시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웨이트를 하면서 제가 운동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제가 다이어트 인스타 계정에 제 운동 영상을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 운동 때마다 이제 카메라를 거치해놓고 제 운동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그 영상 속에 운동하고 있는 제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꽤 멋있는 거예요. 와, 김혜주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네. 참 별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아무튼 멋졌어. 내 모습에 좀 심취해 있었어. 그것 덕분에 운동에 좀 재미를 붙일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웨이트 동작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잖아요. 스쿼트부터 시작해서 이 기구를 쓰는 방법,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뭐 이런 거 하나둘씩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잘하고 싶은 동작들이 생기고 또 우리 PT 선생님 같은 멋진 몸을 나도 만들고 싶고. 안녕. 그리고 운동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제가 야심차게 달리기라는 거를 시작을 해봤는데 달리기를 진짜 너무 못하는 거예요. 진짜 1분도 안 뛰었는데 너무 숨이 차고 심장도 막 터질 것 같고 목에서 피만 나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막 그런 의문도 들고 달리기도 진짜 잘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운동도 잘하고 싶고 좋은 몸을 갖고 싶어지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원동력이 됐고 뭔가를 해냈을 때 성취감도 하나씩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매일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역시나 생각이 점점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막 운동하면 심장이 엄청 뛰고 호흡도 굉장히 가빠지잖아요. 그런 힘든 느낌이 저는 살 빠지는 느낌 든다. 이렇게 확 전환되는 순간이 왔었어요. 이렇게 운동이 주는 장점들을 몸소 느끼게 되면서 운동이 그때부터 좀 진심으로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운동도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진짜 살이 쫙쫙 빠지기 시작하는데 하고 느꼈던 게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 한 달 동안은 뭐 유산소 운동을 따로 하지 않다가 2달째부터 웨이트 끝난 후
바로 30분 유산소 운동을 이어서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체지방이 훨씬 활활 탄다고 하더라고요. 길게도 하지 않았어요. 딱 30분. 아까도 말했지만 첫 달리기 때 진짜 많이 좌절했다고 했잖아요. 달리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인터벌식으로 달리기를 해보래요. 인터벌식이 뭐냐면 2분간 열심히 하고 1분간 쉬고 그걸 반복하는, 실제로 이 인터벌 방식이 체지방 잘 타기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인터벌 달리기를 했던 영상인데 이때도 몸이 굉장히 부했네요. 이게 이제 1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힘들어도 지속할 수 있더라고요. 쉬는 시간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인터벌 방식 덕분에 제가 30분을 뛰었어요. 거기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달리기를 열심히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30분을 그렇게 달려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웨이트 끝나고 유산소 했던 거, 그리고 그 유산소 운동을 인터벌 달리기로 했던 거, 이거 시작하고부터 살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PT 받는 게 나을지 이거를 여쭤봐 주셨는데, 뭐 사실 이론적으로는 홈트만으로도 솔직히 다이어트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저였다면 홈트만으로는 이렇게 지속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내가 돈을 냈고 선생님이랑 약속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선생님 눈치를 봐서라도 운동을 아마 계속 하게 됐겠죠? 안 그래도 초반에 운동 진짜 억지로 하고 있었는데 아마 누군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어갈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운동 자세가 정말 올바른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를 잘못 잡으면 근육이나 뼈를 다칠 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운동 자세를 선생님을 통해서 좀 잘 배워서 잡아놓고, 어차피 PT라는 걸 영원히 할 수는 없으니까 몇 달 정도 수업을 받아본 후에 그 이후에는 뭐 헬스장을 가서 하든 집에서 하든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운동이라면 PT 선생님이랑 수업을 받아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수업료가 싸지는 않지만 또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PT 선생님 선택 기준을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상담할 때 뭘 물어봐야 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해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나의 지향점이랑 강사의 지향점이 잘 맞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강사분들도 본인이 추구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로 다르거든요. 보디빌더처럼 멋지고 쫙쫙 갈라지는 몸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좀 더 유연한 몸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자연스럽고 건강한 몸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른데 저는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원했어요. 체지방 쫙 빼서 막 멋진 몸 만드는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상담을 했는데 이제 제 감량 목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달 동안 10kg를 빼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kg 넘게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달에 2kg 넘게 빼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급격하게 빨리 빼면 요요도 올 수 있고 건강에도 좀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10kg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하시는 거 듣고 빨리 살을 못 뺀다는 사실에 살짝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역시 이 선생님이랑 같이 운동하면 다이어트 건강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런 지향점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께서 의견을 하나 더 얹어주셨는데 경력, 오래된 경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경력이 오래됐다는 거는 그만큼 정말 다양한 회원들을 만났고 또 여러 케이스를 경험해봤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에 따른 연구나 공부 같은 것도 분명히 따랐을 테고 그것도 절대 무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륜 있는 강사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꼭 뭐 나이를 기준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경력이랑 자격사항 같은 것도 좀 중요하게 보면 좋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홈트 추천해주세요. 홈트 채널 추천은 아까 살짝 언급을 했었고 제가 주로 했던 운동 영상들 콕 집어서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조각조각 나눠서 내 맘대로 루틴을 짜서 하는 것보다는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루틴을 쫙 짜서 영상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그런 거 위주로 추천을 해드렸어요. 운동화랑 운동복 추천해주세요. 운동화는 또 운동하는 종류에 따라서 신발이 되게 많더라고요. 달리기 할 때는 요 신발을 신고 있고요. 이게 마라톤 할 때도 거의 반칙 신발 요런 걸로 유명할 정도로 러닝 할 때는 진짜 탁월한 신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신발을 신고 걷기를 해도 느껴져요. 뭔가 통통 튀는 느낌이. 그래서 달리기 할 때는 훨씬 힘을 잘 받아줘서 달리기를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리고 웨이트 할 때는 요 신발. 이게 걷는 운동이나 이런 거에는 뭐 최적화되어 있진 않지만 뒷부분이 평평해가지고 스쿼트, 런지, 일반적인 웨이트 같은 거 할 때 바닥에 딱 잘 붙어 있어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웨이트 할 때는 주로 이 신발을 신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 운동 목적에 따라서 좀 신발 어떤 게 좋은지 검색을 해보는 거를 추천해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운동복, 제가 처음에는 운동복 브랜드 잘 몰라가지고 뭐 나이키 티셔츠 같은 거 많이 샀었고 레깅스는 룰루레몬이 좋다고 하니까 룰루레몬 거를 사서 입었어요. 잘 몰라서 그냥 그 유명한 2가지만 사 입었던 건데 이제 하나둘씩 사고 입어보고 하다 보니까 알로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고 그리고 뮬라웨어라는 브랜드도 알게 됐습니다. 알로는 미국 브랜드인데 놀랍게도 한국까지 무료 배송이 돼요. 뭐 하루 만에 오진 않지만 한 4, 5일 정도면은 도착하거든요. 알로 레깅스랑 운동복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룰루레몬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뮬라웨어도 저는 괜찮게 입고 있어요. 노블 벤츠. 뮬라웨어 것만 지금 한 6개? 레깅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 해주신 거 대답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저로 인해서 마구마구 동기를 부여받으셔서 다이어트 시작하게 됐다는 분들 댓글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저 또한 누군가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거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 정말 운동이랑 식단 이런 거 둘 다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10kg씩이나 뺐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제 다이어트 계정은 아직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매일매일 올리진 않지만 한 번씩 운동하는 기록도 올리고 뭐 먹었는지도 가끔 올리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 다이어트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한 번씩 댓글로도 소식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